그리고 국무총리실 실장을 거쳐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임채민 장관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주십니다. 오늘의 내용은 좀 무거운 내용도 있고 또 밝은 내용도 있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추구하는 복지사회, 복지국가, 선진복지국가 이런 것이 결국 우리 기업의 성장, 또 우리 경제의 성장과 항상 기회를 같이 하는 더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우리 기업들이 각종 사회공헌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나눔 활동 이런데 굉장히 적극적인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고 겪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한 해에 1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태어났었습니다. 1970년생의 경우에 작년에 47만 명 정도가 태어났습니다. 40년 사이에 그 출생아 숫자가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또 굉장히 급격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우리나라처럼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의 사회안전망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자리 잡고 있었던 이런 사회에서 가족의 급격한 해체라는 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독거 노인들, 혼자 사시는 노인들의 숫자가 100만 명을 훨씬 넘어섰고요. 전체 자살의 3분의 1 정도를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관계가 공감대를 이뤄서 해결해 나가는 것만큼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은 없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무상 복지라는 건 없습니다. 뭐 받으시는 분이 무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누군가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에 세금도 내고 또 사회보험에 부담도 하고 복지를 일방적으로 요구하지만은 않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늘리고 부담도 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특히 복지 문제가 전 세대에 걸친 이슈, 뭐 아동 단계부터 노인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있고요.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그 기대 수명 기간 동안에 자기가 어떤 복지 혜택을 받느냐라는 것이 계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세대 간에 또 이런 복지 문제의 통합을 이루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부담에 대한 저항과 연결이 계기가 있을 때마다 외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그것이 뭘 잘못했고 뭘 잘했고 하는 걸 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골고루 나눔으로써 그것이 다시 성장을 가져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금과 옥조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실패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성공한 케이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상태로 그냥 건강보험이 갈 경우에는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고령화의 문제 이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경우에 도저히 건강보험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순탄한 일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혜택을 받던 분들이 혜택이 조금 줄고요. 또 국민들의 부담이 조금 늘 수도 있고 또 의료를 공급하고 계시는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시는 분들이 뭐 수입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가격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서로 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긴 안목에서 제도를 안정적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건강보험 체제 자체가 지속 가능성에 상당히 의문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건강보험에 대해서 국고를 지원 안 하겠다,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매년 그만큼이 마이너스 나는 구조죠. 현재도 건강.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국민들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보험료 인상을 3% 미만으로 억제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억제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근본적인 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의료 정책의 큰 방향은 병이 다 걸린 분들 치료해 드리는 것보다는 병에 안 걸리시도록 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 절약적이기 때문에 정책 자체 방향을 대폭 예방 정책 중심으로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금년 중에 아마 예방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차례차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태 2060년에 연금이 고갈되는 걸로 지금 전망이 돼요. 참고로 최근에 발표된 OECD의 한국 의료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보시면 옆에 박스 안에 보시면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OECD 평균의 2배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저희들이 계속 갈 경우에는 재정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병원의 이용이 궁극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정책 체제 내에서 예방 정책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 수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어느 병원가나 가격이 똑같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수가 체제를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기업에서 해주셔야 될 일을 통한 복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결과도 그렇고 선진국인 독일에서 연구한 결과도 결과적으로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기업들이 가족 친화적. 현재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노후 소득을 보장해드리지 못합니다. 국민연금을 맥시멈으로 이렇게 하셔도 노후에 필요한 소득의 절반 내지는 절반 이하 정도밖에는 연금으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층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지금보다도 보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 하면은 다 헬스 테크놀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가 뭐 여러 가지 제도적 여건이 불비하다 이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만 명 정도가 국내에 와서 치료를 받고 가셨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뭐 상당히 만족도도 높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용도 많이 쓰고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병원을 이용해서 임상을 하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걸 우리나라에 와서 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보탬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은 복지에 관련된 논쟁이 자꾸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가지고 극단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남은 기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